1분 동안 룩팍 이행시요. 룩팍 유튜브 채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 팍! 비추 누르지 마세요. 네. 오늘은 채널 파트 2랑 채널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라우팅 관련된 부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파트 1 내용을 간단하게만 리뷰를 좀 해볼게요. 당시에 우리가 채널 파트 1을 강의를 하면서 크게 두 기술로 분류를 했었죠. 첫 번째는 페이먼트 채널이고요. 두 번째는 스테이트 채널입니다. 지난번 했던 건 전부 다 페이먼트 채널이었어요. 스테이트 채널 오늘 이제 좀 이따가 나올 건데, 이것은 어떤 임의의 상태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스테이트 리플레이스먼트 기법, 그 상태를 변경하는 기법을 네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인센티브에 따른 대체, 더 많은 인센티브의 상태에 서명을 한다. 타임락에 따른 대체, 타임락이 낮은 번호를 우선 소용하는 그런 대체 기법, 상태 대체 기법도 있었고, 여기까지 지난번에 다뤘고요. 이제 오늘 RBR, 철회에 따른 대체와 RBV, 버전에 따른 대체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여기 RBR과 RBV, 오늘 할 이 둘은 논쟁 절차라는 게 도입이 돼가지고 최신 상태로 상대방이 등록을 해야 되는데, 상대방이 돈이 보내지 않았던 상태에 대해서 공시를 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 상태가 유효하지 않다라는 워치를 해야 되고, 정황 증거가 캐치가 되면은 유효하지 않다는 논쟁 절차를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논쟁에서는 저거 잘못됐다, 이게 최신이다 라는 증거를 제공을 하고, 논쟁 이후에 폐쇄 논쟁을 거쳐가지고 블록체인 상의 상태가 옮겨오던지 아니면 특정 정해진 명령들을 스마트 컨트랙터에서 처리하든지, 뭐 징벌이라던가 등등등 그런 걸 시행을 한다는 그런 말이고요. 항상 온라인에 존재를 해서 저 사람이 이제 잘못된 상태를 공시하지 않는가를 계속 살펴봐야 됩니다. 이게 새로운 보안 가정, 항상 온라인에 존재한다는 보안 가정을 추가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워치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항상 온라인에 존재해야 된다는 가정을 워치 서비스로 완화할 수 있지만, 이건 새로운 중앙화 문제가 된다, 또 새로운 문제가 제기된다 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지불 채널은 아까 봤던 그 네 가지가 이렇게 시간 순서대로예요. 뭐 발전은 이렇게 됐지만 상위 호환격은 아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내가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서비스에 잘 맞는 타입을 선택을 해서 제공을 하게 되고요. RBR을 조금 더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하면 일반적으로 라이트닝 채널을 생각을 하는데, 그게 바로 RBR 방법입니다. 양 당사자가 상태를 철회를 하려고 하면은 앞서서 새 상태에 다 동의를 하는 그런 절차를 거쳐서 이제 공시를 하게 되고요. 페널티 메커니즘이라는 게 존재를 해서 당사자들이 오래된 상태를 브로드캐스트 하면은 페널티 메커니즘이 존재를 합니다. 만약에 철회됐던 상태, 즉 최신이 아닌 상태를 누군가가 브로드캐스트 하면 워치 서비스든 당사자든 계속 보고 있다가 저거 잘못된 거다 논쟁을 제기를 합니다. 저거 말고 내게 최신이라는 증거를 제출할게 로 제출을 하면, 그 증거와 논쟁을 처리를 해가지고 논쟁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승리자에게 채널의 모든 코인이 다 수여가 됩니다. 이게 이제 상대방에게는 페널티 메커니즘이 되는 거죠. 그림으로 표현하면 좀 더 쉬운데, 여기 상태에 대해 공시를 했어야 됐어요. 근데 상대방이 나 이걸로 폐쇄할래 라고 채널 폐쇄 시도를 하게 됩니다. 나는 분명히 이걸 최신 상태라고 알고 있었는데 너 왜 이전 상태를 지금 제기를 하느냐 해서 요 증거를 가지고 논쟁을 걸고요. 그러면 스마트 컨트랙트라든지 스크립트가 그 증거를 처리를 해서 이거 사기 상태다 라고 거절을 하게 됩니다. 승리자는 밑에 사람이니까 위에 사람은 페널티 메커니즘에 따라서 모든 돈을 다 잃어버리고, 아래편 사용자는 모든 코인을 다 소유하게 되는 거죠. 양 당사자들이 온라인 상태여야만 해요. 블록체인과 또 완전히 동기화된 상태여야 됩니다. 동기화가 되어 있어야지만 최신 블럭에 누가 폐쇄를 시도했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논쟁이 올바르다는 이 증거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채널 업데이트 횟수를 n이라고 할 때 언제 어디서 누가 논쟁을 걸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상태를 다 저장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채널 업데이트 횟수만큼의 상태를 다 저장하고 있어야 되겠죠. 비고로 표현하자면 비고 n의 저장 공간을 수반을 하게 됩니다. 라이트닝 채널은 이런 RBR의 그런 구현체 중 하나인데, 만기 시간이라는 절차를 없애는 특수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채널의 스루풋에 제한이 없도록 하는 여러 가지 시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RBV인데, 아까 RBR에서 문제가 됐던 게 뭐냐? 비고 n의 저장 상태를 필요로 한다 라는 게 문제였으면 그걸 해결을 해야 되겠죠. RBV는 그걸 해결을 하고 있고요. 비고 1만큼의 저장 공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유동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이 플로팅 트랜잭션스라고 하는 특수한 구조 덕분인데요. 원래 트랜잭션, UTXO 구조라든가 이런 거는 이전 트랜잭션에서부터 이렇게 레퍼런스 해가지고 파생이 되잖아요. 근데 얘는 아무 조상 트랜잭션의 출력으로 붙을 수가 있어서 중간에 트랜잭션들을 다 스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림으로 보면 좀 더 쉬운데,
셋업 단계를 거친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트랜잭션이 달리고, 그래서 이 트랜잭션들을 처리하고 나면은 또 새 상태가 나오고, 그래서 이 트랜잭션 때의 상태, 이 트랜잭션 때의 상태, 이 트랜잭션 때의 상태,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되는데, 이 플로팅 트랜잭션이라는 구조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원래는 요 상태에 이 트랜잭션을 처리하려면 이렇게 레퍼런스 한 다음에 새 상태가 나와야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새 트랜잭션이 나올 때마다 이전 조상 트랜잭션 중 아무 때나 붙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붙여버리겠다 그러면 중간에 이만큼은 다 스킵해도 되는 거죠. 여기서 이 트랜잭션 적용하면 이 상태가 나올 수 있도록 구조를 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n만큼 저장할 필요가 없고 비고 1만큼만 저장을 하면 되겠죠. 이게 이제 RBV의 핵심 구조이고요. 새로운 업데이트를 예전에 이제 발행됐던 업데이트에 연결해서 중간 업데이트를 생략하고, 물론 이 과정에서 상태 번호라는 걸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업데이트의 시간 순을 상태 번호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단조 증가하는 카운터이기 때문에 더 높은 버전을 가진 상태가 최신 상태이므로 낮은 번호의 이전 상태를 대체를 하게 되고요. RBV 역시 이제 논쟁이란 걸 가지고 폐쇄를 하겠다라고 하면 폐쇄 논쟁이 시작이 되고요. 다만 달라진 것은 중간 상태를 다 스킵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수신된 상태만 저장하면 되므로 비고1 저장 비용과 비고1의 검증 비용이 필요로 하는 거죠. 아까 단조 증가하는 카운터인 상태 번호가 있기 때문에 가장 큰 상태 번호만 확인을 하면 돼요. 지금까지 살펴본 거는 페이먼트 채널이었고요. 개념을 확장하면 임의의 상태를 지원하는 스테이트 채널을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임의의 상태 저장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자면 임의의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채널상에서. 일반적으로 이 스테이트 채널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두 종류의 스마트 컨트랙트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스테이트 채널 그 자체를 구동하기 위한 레이어 1에서 돌아가는 스마트 컨트랙트. 두 번째는 내가 스테이트 채널에서 돌리고 싶은 어플리케이션 을 위한 스마트 컨트랙트, 이렇게 두 개를 일반적으로 포함을 하게 되고요. 솔루션에 상태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RBV에 기반한 솔루션들을 소개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 채널도 크게 두 개로 또 구분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폐쇄 논쟁과 또 하나는 명령 논쟁으로 제가 번역을 해봤는데, 첫 번째로 폐쇄 논쟁을 살펴보자면 어떤 임의의 한 당사자가 폐쇄하겠다라고 논쟁을 시작을 하게 되고요. 기존의 상태 채널에서 돌아가고 있던 어플리케이션의 실행을 그대로 레이어 1인 블록체인으로 내려와서 블록체인에서 다시 지속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페룬이라는 구현체인데, 오프체인상 레이어 2에서 임의의 스마트 컨트랙트를 설치할 수 있고 제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당사자 2명 간의 상태 채널 페룬이라는 솔루션이 이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때 이제 폐쇄 논쟁 절차가 필요한데, 만약에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에 초점을 맞춘다고 하면은 이 어플리케이션에 제일 최신 버전이 있을 거예요. 우리 RBV였잖아요. 그래서 가장 큰 버전, 제일 큰 번호를 가지고 있는 모두가 승인한 상태, 두 명이 모두 승인한 상태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요. 블록체인 상에서 제시된 최신 버전, 가장 큰 버전을 다시 블록체인 상에 끌고 들어와서 그 상태로 어플리케이션을 계속 운용을 하게 됩니다.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두 당사자는 어플리케이션의 새 상태, 그 다음에 할당된 코인, 초기 버전을 서명을 해서 시작을 하게 되고요. 제거를 하려면 양 당사자는 종료 상태랑 코인을 할당, 락 걸었던 이 담보를 다시 해제하는 걸 승인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락 건 코인들은 폐쇄를 다 해가지고 다시 가져오든지 이 담보들을 다시 회수를 하든지, 아니면 어떤 임의의 스마트 컨트랙트의 조건을 만족을 해가지고 해제를 하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페룬과도 유사하게 키츠네라는 게 있는데, 얘 역시 폐쇄 논쟁 절차를 동일하게 가지지만 2명이 아니라 n명의 당사자를 위해서 설계된 그러한 폐쇄 논쟁도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명령 논쟁인데, 얘는 정말 쉽게 생각하면 연산의 오프로딩이에요. 특정 명령들을 다시 부모 체인, 레이어 1이죠. 레이어 1에서 실행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한 다시 오프체인에서 그걸 실행을 다시 재개할 수 있는 것 역시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폐쇄 논쟁 같은 경우에는 폐쇄를 한 다음에 다시 레이어 1에서 지속이 됐었죠. 근데 이 명령 논쟁 같은 경우에는 명령을 수행한 뒤에도 폐쇄하지 않고 오프체인에서 실행을 지속해 갈 수가 있습니다. 레이어 1 블록체인은 각 당사자들로부터 명령을 수집하기 위한 시간 간격을 제공을 하고요. 논쟁이 만료가 되게 되면 모든 명령, 수집했던 명령들을 다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논쟁이 끝나고 나면 RBV 기반이니까 상태 버전이 증가하고 새로운 상태 전이가 새 채널 상태다로 간주를 하게 되고요. 대표적인 구현체가 피사라는 거 있는데, 모든 상태를 다 등록하는 게 아니라 상태 해시만 등록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래서 논쟁 비용을 좀 줄였다라는 거에도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되게 유명한 구현체 중에 하나가 아비트럼이란 게 있고, 이 아비트럼은 정직한 당사자가 있을 때 블록체인의 전체 상태를 다 전송하는 데 드는 오버헤드를 제거를 했어요. 얘 역시 해시를 응용을 했는데, 정직한 당사자는 어떤 특정 명령과 내가 수행하고 싶은 명령과 그 입력, 이 명령에 필요한 입력들을 같이 보내고 새 상태에 대한 해시를 같이 등록을 합니다. 그럼 이 명령을 오프체인에서 돌려보고 새로 나온 상태를 해시를 구해봤을 때 같이 전송받은 해시랑 일치하는가를 확인을 하면 제가 올바르게 새 상태를 등록했다 라는 걸 입증을 할 수 있겠죠. 해시를 통해서. 또한 카운터 팩추얼, 그 다음에 포스 무브의 명령 논쟁 절차라는 것도 있는데, 만기 시간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걸 명령의 숫자에 따라서 연장을 할 수 있도록 했어요. 어떤 의미의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런 명령의 실행을 만기 시간을 연장을 함으로써 가능하게 했고요. 다만 이제 두 당사자로 제한이 되고 턴제 기반 어플리케이션으로 제한된다는 그런 한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솔루션들을 정리를 해봤고요. RBR은 감시 시스템 같은 경우에 스토리지가 비고 n을 요구했는데, 이전에 RBI와 RBT들은 비고 1만을 요구하고, 또한 RBV는 중간을 다 스킵할 수 있어서 제일 최신 상태만 가지고도 입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비고 1이다 다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기본적인 우리 채널 소개는 끝이 나게 되고요. 그 외적인 또 채널에서 고려해야 되는 요소들이 몇 개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라우팅이에요.